나는 인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인천 사람이에요. 우리 부친이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영등포.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에 일제 해방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어서 해가지고 원산으로 지방 출장 명령이 돼서 원산으로 가서 명사십리 근처에서 살면서 나를 거기서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45년에 해방되자마자 다시 강원도 횡성으로 왔다가 2살 때 횡성으로 와가지고 4살 때 인천에 왔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인천 화평동, 지금 화수문 있는데 기아집 동네에 살았고, 그 당시 우리 집 기아집 옆에 그때는 공산 플라치들이 테러를 많이 했어. 우리 옆집에 아침에 도끼 들고 와서 그 우파 인사를 막 죽이고 돌아가는 그런 무서운 그때 시대였고, 그래서 그 동네가 무서워서 건너편 또 송현동 기아집 동네로 이사 가고, 그리고 나서 신흥동 인천 옛날 관사, 일본집 관사 있는 데서 조방암 씨 자택 앞에서도 살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월미 여상 있는 그 아래 신흥동도 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인천을 안 살아본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완전히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인천에서 그 당시 KS 마크인 창녕초등학교 들어갔고, 신흥동에서 창녕초등학교에 들어가기 힘든데 그때 아마 백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인천중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재물포고등학교 나왔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했어요. 상위 클럽인데 우리 부친이 인천에서 근무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오자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관사에 있었는데 지금 주안역 뒤가 조그만 동산 있고 지금 유명한 절이 있었죠. 인천에 유명한 절. 그 절이 저 언덕 밑에 조그만 초란 집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이렇게 커져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사치내비라고 그랬어. 학교 돈 내는 거, 육성회비. 그걸 못 내서 맨날 수업 4시간 끝나면 집에 가서 돈 받아와. 아주 돈 없으니까 주안역에서부터 자유공원 인천 제우고까지 걸어 다녔어요, 내가. 그럼 돈 받으러 또 오면 뭐해? 돈이 있나? 우리 어머니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팔고 행상하고 하는데, 그래서 대학은 갈 생각을 못했고, 내가 국민학교 2학년 창녕초등학교 때 담임 여선생이 그 당시에는 크레파스가 우리나라는 크레용도 못 만들었어요. 미군 원조하는 크레파스 6개 다른 걸 주면서, 야, 희정아, 너 인천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 대학 미술대회를 하니까 네가 대표로 나가봐. 그래가지고 자유공원 메가도통공 뒤에 나무 숲에서 거기서 내가 그려가지고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뽑는 데서 3등으로 뽑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 미술 소시 있다고 맨날 뒤에다가 그림 붙여주고, 그래서 그림에 대한 자신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가지고 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 미술 선생이, 그때 미술 선생이 우리 인천 미술 역사에 나오는 인천 미술협회의 초대 회장 김학수 선생님, 그 사람이 너 미술반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차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서울대학 졸업한 선배 장선백 선생이라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미술 선생 와서 더 미술반을 더 주최돼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또 미술반. 내가 미술대학 너는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은 없고 잘 그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장 선생님이 길령희 선생무, 석두, 돌대가리,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사회 지도자가 된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무학교 가는 걸 원하고 농업대학, 서울대 농과대학이나 이런 데 가는 걸 권장했어. 그 가운데서도 미술반만은 4시간만 끝내면 청관 자유공원에서 마음대로 그린 거를 하고 특혜를 줬어. 그래서 그때 우리 미술반 동기들이 5명 그랬고, 위에 선배가 1명 있었고 후배가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선배
2회, 내가 3회니까 2회 한 명이 있었는데 한국화 그리다가 관뒀고 지금 사진을 하고 있고, 우리 동기 생에서 한 명이 서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홍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주부지 없어졌고, 하나는 언론사 갔고, 나는 돈 없어서 대학 갈 준비도 안 했었고, 그리고 후배는 서예의 유명한 원중식 1년 후배, 그 다음에 3년 후인가 걔는 홍영선, 홍대 교수로 유명한 친구야. 지금 양평에서 작가다 그러는데, 그렇게 훌륭한 후배들이 다 미술관에서 인천을 리드해가지고, 그때는 인천이 전국에서 그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고3 때 홍대 서울신문사 공동주최를 홍대 앞에 당연히 발전소 앞에서 실기를 한 전국 실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유일하게 인천에서 특선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길교정 선생님이 우리는 공부만 시켰는데 이렇게 예능에 재주가 있는 친구가 있구나 하면서 전교 조회 때 상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기념으로 콘사이스 영어 사전을 탁 주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입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워낙 가난한 시절에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몰랐어. 뭔지. 좀 아르바이트해서 너 무조건 시험 보고, 그리고선 아르바이트 하면 된다.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원서도 안 써주니까 아주 포기하고, 육사 가려고, 돈 없는 사람은 육사 가서 그래서 육사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육사는 신체 검사를 먼저 해요. 수도육군병원, 경북군 옆에 수도육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피부과 검사에서 의사가 너 뒤돌아봐. 그때 내가 여드름이 많이 났어. 등허리까지 여드름이 났어. 너는 훈련밖에 지장이 있어서 안 돼. 빨간 걸로 쭉 불합격.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불합격했어. 나보다 못한 놈도 육사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에휴 대학까지 틀렸다 하고, 그 당시부터는 아예 우리 때는 서울대, 연대 아니면 대학으로 취급도 안 했어. 왜? 제고에서는 100명 이상이 서울대 들어가니까. 그때 내 성적이 한 4, 50등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서울대 들어간. 나는 원래 서울대 공학을 공대를 가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의 위로 워낙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가난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형이 6.25 때 군대 나갔고, 우리 형도 인중 나왔고, 둘째 형은 공업고등학교 공고 나왔는데, 그때도 군대 가서 6.25 때 나가서 그때 아직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이 제대로 해가 집에 와 보니까 공부 잘하고 그런 동생이 형 이불 뒤집고 맨날 뒤집어 있으니까 딱 가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야, 너 그림 잘 그리잖아. 그러니까 서랍을 예술대 장학생 뽑는다고. 내가 서랍을 예술대학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가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서울이니까 예술대학이니까 에이 장난기면 그래 한번 보지 뭐. 가지고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내고 댕기면서, 근데 이제 들어가서도 문제야. 돈이 있어야지. 재료 살 돈도 없고, 서울까지 가는 차비도 없어. 그러면 옛날 주안역에는 소금 창고만 있고 철조망이 없어요, 역에. 그럼 우리 집은 거기서 걸어서 5분이면 오니까 논길을 해서 와서 타는 건 그냥 타. 그래서 서울까지 가요. 그럼 내릴 때 이제 개찰구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 그러면 그 서울역 바로 전에 숙명여대 있는데 거기서 잠깐 쓰거든? 남영역에서. 그럼 거기서 내려가거나. 그러면 그거 다 안 쓰면 수화물칸 쪽으로 해서 썩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것도 나가서 또 문제야. 버스비가 있어야지. 미아리 고개 넘어가 서랍을 예들려냐. 그럼 거기까지 걸어 댕겼어요. 밥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리고 올 때도 걸어오고. 그렇게 해서 댕겼어요. 그래서 그게 그림 댕기게 되고, 졸업 때 이제 유화 작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물감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졸업 작품을 수차로 그려서 냈더니 맨날 1등으로 된 나를 딱 떨어뜨린 게 실기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A 장을 써야 되는데 C 장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내 학교도 안 가고 졸업식도 안 갔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서 내가 운이 좋게 소위로 장교로 나왔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딱 그 인적 사항이 있으니까 전방에는 이상해도 다만 시골 쪽이 사람들만 오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대장들이 보면, 이놈 서울 놈이네. 그러면서 나를 불러서, 인간하고 3개월 만에, 수중대 소단장이었었는데, 연단장이 와서, 너 오늘부터 참모야. 병기, 소위 들고 병기 참모라는 거야. 병기 참으면 대대장 들어가 막 먹어. 그리고 그 다음 또 가려는데, 그 다음 사람들 또, 너 그냥 병기장교 오고, 전방에 들어가서 장비 네가 인수해. 그 부대가 한 번에 이동하려면 전방에 중요한 장비가 많거든. 대인지뢰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부정이 많아가지고 나보고 정확히 좀 인수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운 좋게 그 사모님들이 그림 좋아하는 사모님들이 다 걸렸어. 내가 그림 그린다는 거 보고 뭐 하나 그러죠. 뭐 하나 저 그래요. 그게 병가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유. 지금 린시드 오일이라는 거. 이 기름이 청대 바르는 게 바로 이 그림 그리는 재료예요. 그리고 그 부대에는 버리는 텐트가 많거든. 그걸로 뚝딱 해서 캔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린 거예요, 부대에서.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처음으로 내가 국전을 한번 내봤어. 물감이 없으니까 외출 나올 때 지금의 남대문 옆에 소공동 거기에 화공약품상가 있어. 거기서 아연화라고 하얀 가루가 있고 거기다 색소 섞어서 내가 물감을 만들어 도닥도닥 발라가지고 수상미술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재료를 써야지 그게 되겠냐고 보기 좋게 떨어졌어. 오기가 나서 그 다음에 또 냈어. 역시 또 떨어졌어. 그래서 그림 그리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집이 가난하니까 소위 발고 월급이 33,000원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3만 원 집에 어머니가 고생하고 조카들 형들이 다 애기 낳고 군대 생활하니까 어머니한테 맡기니까 4살 5살에 그걸 다 내가 길러야 돼. 그래서 내가 보내서 그걸 기르고 나는 3,000원 가지고 하숙방 짤만 없고 밥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부하들이 밥을 다 자기들이 담아서 상견님 들어오시면 갈 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틈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을 마서 내가 이제 좋은 재료로 그림 그려야겠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내가 시험을 봤어요. 직장을. 화신백화점이 지금 삼성 신세계죠. 거기서 디스플레이라는 직종을 처음으로 디스플레이 용어가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배치하고 뭐 이런 예술적으로 배치하는 거. 그거 시험이 있어서 그걸 응모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대고 다닐 때 시인 선생이 국어 선생이야. 코버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제일 유명한 출판사다. 거기에 모든 시스템 돼 있다. 그리고 내가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건근히 동경심인데 거기서 또 미술 편집 사원을 모집해. 그래서 2군데를 다 시험 봤어. 2군데에서 다 합격돼서 구두 시험 보러 똑같은 날짜에. 내가 이제 골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 국회장 선생님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 나라를 구해라. 그리고 상업적인 거를 제일 싫어했어. 그래서 신세백화점 창사꾼 하냐? 나는 성인이 될 일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에이 거기 가야 창사꾼이겠다. 그리고 예술 쪽으로 좀 멋지고 그런 데는 출판사거든. 그래서 거기를 관두고 초등학 출판사를 응모해서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미술편집사원으로. 만약에 내가 그 화신백화점으로 갔으면 아마 삼성그룹의 임원이 돼서 아마 지금쯤 벌써 제대했을 거야. 그러면 나 그림을 안 그릴 수 있었을 뻔했어요. 근데 동아출판사로 가는 바람에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아출판사의 미술 편집인데 그때는 동아출판사가 참고서를 많이 만들 때예요. 그때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에 관한 참고서를 내가 문제 내고 내가 이론을 쓰고 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 교과서를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만드는데 화가들이 편집 같은 것도 글도 못 써. 그러면 대충 그림만 놓고 만들어 달라고 와. 그럼 그걸 내가 글 써서 편집해서 그래가지고 문교부 가서 검문을 가서 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갔다 온 작가님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머나 너는 어떻게 글도 잘 써? 내가 미대 나온 걸 모르고. 그래서 한 거기 8년을 댕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물감도 사고 그림을 이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인천에 답동성당에 천주교 있잖아요. 거기 신부님이
우리 친구의 거기 신자인 누님을 보내서 야, 인천 출신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던데 재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방문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서울에는 숭이, 리라 같이 사립학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인천 방문 초등학교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예능에 특별히 이용한 사람을 초빙하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보고 오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좋아서 맨날 통근해야 되니까 고향이고 가니까 그러면 내 인천에 한번 명문학교 만들자. 그래서 그 신부님에서 여기 와서 미술 취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교생을 가르쳤어요. 박난준 시장이 그때 나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서울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국대도 들어가고, 인천대학도 들어가고, 그때 어릴 때 가르친 사람들이 또 서울예고도 들어가고, 예중도 들어가고, 인천에서는 나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 가르치는 거지만 미술 전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가 그때 방문초등학교가 유명해져가지고, 거기 들어가려면 막 아침부터 줄 서서 초청하고,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내가 이제 밥벌이 이제 거기서 돈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더 인택해졌으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인천에서 두 번째로 미술 학원을 냈어요. 그래서 아동석도 입시 미술 학원까지 다 가르치는. 그래서 그때 돈을 많이 해서 집도 사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때 학원 하면서 미협에도 가입하고, 72년에 경기도 미술 교사 전람회가 옛날에 지금 답동에 있는 공보관, 거기가 김천의 인천시장이 만들어준 전시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첫 전시를 했고, 중앙에서 첫 전시는 1974년 미술회, 대학로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준 미술회관이 있어요. 거기서 초대 전시를 이제 거기 출품한 거에 이제 내 데뷔예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니까, 내가 대학 동기 이영재 선생이라고 있었어. 재고미술 선생도 하고 인고미술 같은 그 친구가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어떻게 미술교사들에서 인천에 와가지고, 친구가 있으니까 야, 인마 너 미협에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래 들어와. 그래서 그 친구 권유로 미협에 들어가서 첫 전시가 1972년 경기도 교사 전람회 인천시 공보관에서 있었어요. 그것이 첫 데뷔였고, 실질적으로 좋은 작품을 낸 것은 서울 이제 미술회관, 대학로에 있는 미술회관에서 전시한 것이 이제 서울 중앙의 첫 데뷔고, 인천의 데뷔는 72년이고, 그때부터는 맹렬히 이제 작품 생활을 하는 거죠. 원래 대학에서는 수채화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수채는 어느 때 그리냐, 그림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채화 물건도 발달되고 총이도 발달해서 전문 장르로 새롭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수채를 그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수채밖에 그릴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수채가 몸에 제좋고, 그래서 수채가 편하고, 그리고 나 자신 도구 살 돈이 없으니까 수채가 쉽고, 그래서 쭉 하다가 내가 유화를 그리기 점적으로 한 거는 내가 돈을 벌고, 그때부터는 이제 물감을 좋은 걸 사서 그때부터 유화를 했고, 지금도 유화가 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수채로 하느냐. 인천에서 문화센터가 생긴 것이 이 주안에 있는 주안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새로 짓고 생겼어요. 그때 교육청에서 거기서 문화센터인데 누가 적덕한 강사냐. 그래서 물색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인천에서 문화센터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수채를 원했기 때문에 수채를 가르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에 또 짓고 새로 들어오게 됐어요. 막 지으면서 그 임원들이, 서울에서 임원들이 인천에 수채를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곧 지을 텐데 문화센터를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강사진도 구성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강사진 구성해 내가 8년을 거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시간이 영업적으로 흘러서 내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또 거기에 수채화 강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 직원이 수채화 먹는 걸 다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되겠다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문학을. 그래서 그때 내가 2년을 거기서 수채화 주니어 수채화 강사 교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운동권 개통에 관장이 되니까 체제를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냥 여기 이제 오리지널 화실에서 내 그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만 가르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내는 주로 사람들이 초록색을 잘 쓰는 작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푸른색 계통을 잘 써요. 푸른색 계통 중에서도 아주 맑은 코발트색이라든가 그런 색, 그 다음에 깨끗한 그린색 이런 걸 주로 쓰는데, 그걸 잘못 쓰면 그림이 무중충하고 버려요. 그래서 작가들이 많이 회피해요. 나는 왜 그런 색을 많이 쓰느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야외에 나가서 자유공원에서 숲을 많이 그렸고 바다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그런 색이 나도 모르게 배었어. 그래서 그런 색이 또 마음에 들었고 또 신선감도 주고, 그래서 내 작품 속에는 그런 색에 주가 되고, 그런 색 중에서도 탁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원색을 강하게 칠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작품은 아주 소설 쓰는 사람이 군더더기 많이 붙이면 재미없죠. 그냥 단순 명료하게 청량한 색깔을 단숨에 칠하고 강하게 칠하는, 그것이 내 화법이에요. 그래서 내 소재는 주로 자연에서 얻어요. 신이 만드는 자연은 모든 예술의 종합체예요. 그 속에서 화가들이 다 응용해서 나오는 거고 추상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나의 이미지를 다시 메시지로 창출해내는 것이 내 작업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설명보다도 단순 명령의 강한 색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푸른색 많죠? 네.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이제 처리될 거예요. 자꾸. 네. 이것도 단순하게, 여기도 단순하게 딱 처리하죠. 네. 그런 느낌. 중세 시대는 너무 정교화적이고 어둡고 인물 위주가 돼서 변화도 없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와서 인상파 시대 이렇게 변하면서 인문주의에서 자연주의로 막 흘렀는데, 그 인상파 화가들이 형태의 생략을 많이 하고 태양광의 강렬한 색깔에 반짝이는 그 색깔을 탁 넣어서 우리 보는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서 고흐나 또 마네나 또 루오나 이런 사람들의 색채에 강렬한 색채가 내가 이끌려서, 나도 어떤 작품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렬한 색채 줘야겠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소래 포구는 수많은 인천 작가들이 그렸어요. 근데 다 그냥 풍경화로 그쳤지 어떤 큰 이미지를 없어요. 그 속에 끼어든 삶의 여정 또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민물과 썰물과의 교차되는 어부들의 생활, 이런 느낌이 하나도 표현이 안 됐어. 그래서 나는 남보다 좀 다른 솔포를 그려야겠다 해가지고 정면에서 그리지 않고 후면 쪽으로 가서 밀물 때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썰물에 의해 바닥이 다 보이거든. 그때 풍경을 잡아서 그렸는데 그 기둥이 묘하게 똑같지 않아요. 다 손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다 달라. 그리고 다만 철교 그것만 기계학적으로 똑같아. 그런 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갯벌이 물이 흘러간 사이에 남은 찌꺼기들 걸려있는 거, 그리고 갯벌의 색깔이 오묘하거든. 그걸 포인트로 해서 이제 작품을 했는데 내 마음에 들게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내가 전시 때 그때 부시장 이름을 내가 지금은 하도 그래서 잊어먹었는데, 내 그림을 보러 나오셨다가 야, 소래포구 이렇게 멋있나? 그럼 멋있죠. 물론 일본 사람들이 진 거지만 우리 수인간의 교통을 통할시키는 이게 공원자인데 이건 없애면 안 돼요. 거기다가 내루 위에다가 발판을 깔아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만드세요. 안전 장치를 하세요. 그러면 이쪽 소래하고 월곡과 오가면서 인천 찾는 새우젓 사는 아주머니들, 경기도 시민들 모두가 찾는 관광지가 될 거다고. 그거 좋다.
당장 오늘 가서 취소해야겠다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진짜로 취소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후에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그건 아마 영원히 내게 될 거예요. 그게 만약 없었다면 지금 재미없는 철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됐죠. 그래서 명작이었고 그 작품을 인천 법원이 여기 신청사를 치면서 그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내가 안 판 이유는 서울 작가들은 2천만 원씩 주고 인천 작가들은 500만 원밖에 안 준대서 아니 인천 작가나 서울 작가가 못 하는데 나도 서울 가서 서울 작가야. 인천에 사는 것 뿐이지. 근데 어떻게 인천 작가로 매도해? 인천 사람은 우습게 안 팔아. 그랬더니 직원들이 3명씩 4번이나 찾아와서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쭉 보관하다가 여기 작품도 꽉 차고 이거는 시에서 보관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림 은행 구매할 때 싼 값을 그냥 시에다 줘야 이거 연구에 남겠다 해서 시에다 판매를 해서 그림은행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전부 요즘은 구상을 무시하고 추상을 우대하는 시대가 됐어. 근데 구상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바탕에서 이런 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구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내가 추상으로 시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아끼는 작품. 이거는 부산에 가면 달동네가 있어요. 있죠? 거기를 가보고 느낀 영상이에요. 그것을 수장적으로 밑에 집을 배열하고 그리고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와서 이제 내가 살 곳도 없어졌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제목이 그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린 거예요. 이것도 아끼는 거리고 그 다음에 그 도록증, 내 개인전 도록증 가져와 보세요. 도록 중에 이제 좋은 작품이 많아요. 금년도 개인전한 거, 누런 거. 네. 네, 그거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작품이 많은데 이 작품. 이거는 잠을 자면 생전 처음 보는 풍경도 막 머릿속에 꿈에 막 나타나요. 그 이제 내가 1974년에 울릉도 갔다 왔거든. 이거는 울릉도에서 본 풍경이야. 그 다음에 대둔산을 저쪽 작품이 대둔산 작품인데 대둔산을 갔다 왔을 때 그 바위의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아래 어린 놀이터. 그리고 넓은 정원에 잔디밭이 있고 이렇게 옛날 건물이 있는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막 옮겨서 아 이걸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꿈속에 있는 추상, 내가 소재들을 봉합해서 그리고 울릉도에 했던 인상, 그걸 봉합해서 작품 만든 거예요. 이거 백호예요, 백호. 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끼는 그림이고 이건 강화 만이산 밑에 초가집이에요. 사생을 많이 댕겼어요. 그 당시 지금 발전하지 않을 때 거기서 이 초가집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그 글이 왔어 하면서 노란 고구마를 줘 이거 먹으면서 해. 그래서 그 집인데 이 그림이 너무 잘 돼 있어 지금 보관했어요. 부평에 저기 상곡동에 그 백화점 현대백화점인가 처음 생겼을 때 거기서 첫 전시한 거야 이게. 그날 내가 강화로 또 스케치하고 있는데 백화점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싸도 그리고 달라고 그래요. 100만 원은 아니야 안 팔어 2배가 내줘야 된다고 그래. 그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100만 원도 컸어요. 그때는 이게 1995년이니까 벌써 건 19년이 된 건데 그때 100만 원 팔려는 거 안 팔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끼는 그림이고 이거 연안부두에서 그린 거예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네. 인천의 느낌을 제대로 짠물 바다 냄새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그리고 고깃배들이 이제 출항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끝내고 바다 쪽을 향해서 기술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대망이에요. 네. 이제 곧 나가서 수산물을 많이 획득해서 꿈을 이루겠다는 어부들의 대망. 그리고 인천의 냄새. 이건 작아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면 지금 차이나 타운드 가면
자유공원에서 넘어오는 내려오는 한천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내리막길에 지금 페루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그 농협 입구, 경찰서 있고 그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때 길이 이랬어요. 이게 인천 풍경이에요. 이게 인천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대담하게 생략해서 자세히 안 그리고 생략해서 내 그림이 많이 생략되는 속에서 인상적으로 광함하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할게요. 아낄 그림이 많아요. 또 요거. 이게 뭐냐면 지금 수인선이 생기죠? 옛날에는 조그만 혁계 열차가 생겼어요. 통통통통 다니면서 어디 그 소래 돌아가기 전에 딱 돌아가면 소리인데 거기에 갈대숲이 있었어요. 사진작가 최병관 씨가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기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 고향 풍경 좀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그래서 요 갈대숲을 그린 거예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아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산동. 아까 그 집 하나 있었죠? 그 뒤에 넓은 밭이 있었는데 봄에 비닐하우스 끼고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는 풍경. 대담하게 특이한 농사 풍경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내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전 수록에 있는 거 거의 다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가 국전에 처음으로 입전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자유공원에 가면 성공회에 있죠. 옛날엔 그 성공회 담을 지금 잘 땄는데 그 옆에가 뒤가 헐어서 그 너머로 아래 헌집이 보이고 동인천 여기 있는 데가 보여요. 이게 동인천 역 근처예요. 그 풍경을 면으로 그 집들이 묘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돼 있어. 그래서 제목이 유면, 흐르는 면이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됐고 인천에서 최초로 연속 3회 입선했어요, 내가. 연속 3회 입선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내가 34세.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맨날 왜 입선밖에 안 주나 알아봤더니 30대가 넘으면 특선 이상을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부터 안 낸 거야. 그리고 개인전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전 30회가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 예쁘고 집에 올 수 있고 아이들한테 색채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예쁜 그림만 찾아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런 판매를 위해서 도배지 같은 그림, 장식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고전적인 구상 작가들 옛날 작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품은 그 작품이 진짜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흐름이 다시 돌고 돌아서 구상이 중심이 되다가 또 비구상이 중심이 되다가 또 장점 그림이 되다가 난행 그림이 되다가 지금 현대는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아유 저거 또 뭐 문의하고 저거 뭐 엉뚱한 거 집어넣고 그거야 실증을 내요. 금방 실증 나. 그래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작가들이 없지만 열심히 하는 작가들 그리 보면 같은 구상이라도 옛날 구상에 다르게 보다 더 진지하게 초철한 작가 정신이 있고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상은 너무 좋아요. 그런 계통으로 지금 나도 작품 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미술협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당시에 미술협회 인구도 적었고 너무 소극적이고 아주 계모임 같이 그런 활동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면은 요만한 종이에다가 증명사진 쪽쪽쪽 한 30-40명 넣고 이름 쓰고 그게 도록이 전부야. 꼭 현상수배공원 같이. 야, 이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미술 활성화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에 내가 미협 회장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벌써 인천은 도록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흑백이 있고, 그리고 찌라시 뿌린 데서 겨우 얼굴 사진 천연색 고구마 해놓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장을 맡고 보니까 회원 수도 너무 적고 지원도 없어서 전시라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인천미술이 발전 안 되겠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도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미술의 방법은 우선 도로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술 인구가 많아야겠다. 미술 인구가 너무 적다. 그럼 사람들 보고 그림 그려 할 수도 없고 그림 보러 오라 할 수도 없고 전시회를 많이 하자. 전시회를 하면 단체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단체를 많이 만들자. 그때 인천 사생회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홍윤표 또 여기 박영덕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겹쳐 그때 내가 통고차가 있었는데 내가 운전해 가면서 싣고 다니면서 작가들 위주의 사생 작가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거 가지고는 맨날 이 아마추어 단체다. 사생이라고는 아마추어거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서 작가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공모전에 자주 내는 사람들 그걸로 해서 구상 작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전은 안 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미소회를 만들었어요. 미소 작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수채를 가르치니까 신세계에 배출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교 수채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게 이제 내가 그만두는 바람에 끝났지만 그래도 그게 8년 동안은 지속됐었어요. 그래서 수채 발전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인천에 초대 작가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초대 작가는 시에서 만든 거예요. 시에서 인천 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미술 공모전도 만들자. 그러면 미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 시에서 초대 작가를 3명인가 4명을 뽑았어요. 저 회화, 그다음에 건축, 사진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술사진을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 작가를 더 뽑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내가 초대 작가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 그 텃세를 하느라고 안 넣어줬어.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내가 이제 초대 작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 좋은 작가들을 집어넣는데 예총에서 그거를 초대 작가 전시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초대 작가 운영회를 만들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미술대전을 운영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최초로 제1회 인천시 미술대전 그때는 인천시가 아니고 경기도 미술대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직할시가 되면서 다시 경기도로 넘겨주고 우리는 다시 제1회 인천시 미술대전을 시작했어요. 그때 미업 사람들을 잘못 알고 미술협회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초대작가 운영위원장을 하려는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총에서 미업에 주자. 내가 권한으로 그냥 미업에다 미술대전을 운영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 후배들은 미술대전에서 미술대전을 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초대작가를 다른 단체로 보고 있어요. 니네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총에서는 또 예산을 따시려면 우리가 주는 조그만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독립해서 예산을 따세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1994년에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니까 운영위원장 10년 거의 다 했지. 또 사단법인을 만드니까 노희정 선생님이 평생 해먹으려고 그런다. 그래? 지금 내가 만들고서 6개월 후에 그럼 니들 해라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남겨줬어요. 이영애는 서울중앙단체예요. 서울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는 다 아마추어 부어 다 운영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단체들인데 이영애는 진짜 그림만 그리는 작가들만 구성된 단체가 이영애예요. 그래서 그 창조한 사람이 우리나라 1세대 유명한 파리에서 공부한 장정원 화백이에요. 장정원 화백이 창립한 데예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 공부했고 파리에 가서 공부하고 이영애 처음에 상영회를 저쪽에다 마음에 들어서 했죠 하고 이영애를 만들고 그 사람이 대학으로는 부산 동아대학 학장되고 지금 서울의 상명대학인가 거기 대학 학장까지 오고 32년 동안을 이영애를 회장했어요. 가지고
100살 득달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노인네가 자기가 만든 거니까 애착심이 있어서 후배들한테 인기 안 오고, 그러니까는 좋은 작가들이 많이 치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운영회가 점점 30명밖에 안 남고, 그러면 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신 그 사람이 작품을 고가로 잘 파니까 자기 돈으로 800만 원씩 상금을 주고 작가들을 상금을 줬어요. 그러다가 차차차 그림 안 파니까 3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나중엔 80만 원 주면서 운영장 노희정 씨 알아서 좀 해봐 적당히,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갑자기 주고 나니까 회가 운영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해체될 뻔했어요. 그리고 이영애는 작품이 특출해서 우리나라 단체들 중에서는 이영애를 최고로 쳐요. 그런 단체예요. 그림이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작품 본위를 뽑아봐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회원들이 이영애를 살릴 수 있는 청년 멤버 중에서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회원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이 임기인데 5년째 젊은 사람한테 남겨서 활동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그만두고 이제 후배한테 남기고 지금은 고문으로 있는 거예요. 예산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한다고 대학 교수들, 젊은 큐레이터들 모아서 한 번 딱 자문회에 내가 들어갔었어요. 그때 현대로만 하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어떻게 역사가 현대가 중심이 되냐? 초창기부터 우러나와서 현대에 이르러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를 과거를 모르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소재가 있다. 너희들 나를 잘 모르겠지만 인천 작가들한테 물어봐. 다 나한테 결국 나 찾아올 거다. 그래서 결국 찾아와서 몇 달 전에 5일간을 갔어요. 그냥 도로 복사 다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보물땅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너희한테 주진 않아. 내가 도로 복사해가. 이거는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문화재단에 기증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하는 거는 아직 시원치 않아. 이제 시작 단계고, 그들 중심이 민예참 젊은 작가들 위주고, 그리고 근대만을 위주고, 그러니까는 전반적이 안 되고, 아까 말한 예청 50년사가 그 초창기부터 현치는 않지만 거기서부터 잘 연결해 나가면 현대까지 좋은 작품이 될 거고, 또 작년 거 미술협회에서 한 것도 그건 또 젊은 이 정통파 아닌 사람들께 주로 됐고, 그러니까 합치면 잘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자료들이 나한테 다 있으니까 그거 합치고, 그러면은 시에서 이제 시발인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 제대로 되려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재 연대별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연결해야지. 지금 요 단편적인 거 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좋은 역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누군가 시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대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네. 좀 아쉬워요. 내가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이제 제자가 컴퓨터에 아주 관심이 많고 이 현대 기기를 잘 다루고, 그래서 나는 선생님 평생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총에 저기 지금 문화예술가 저쪽 인천여고짜리에 들어가 있죠? 네. 거기에서 예총문화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초대 내가 강사를 했어요. 예총의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멀어서 내가 안 가고 후배들한테 연결했지만 조금만 다 후배들한테 연결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남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이 김신일 작가가 거기서 나한테 그림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다 댕겨봤지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없다. 저는 평생 이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나오니까 그림을 또 못 그리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조금 그리다가 자기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부천 필하모닉 교향악단 멤버도 되고 시인도 되고, 또 자기 사업이 원래 굿네임 컨설팅이에요. 회사 이름 짓고 제품 이름 짓고 이런 장명하는 거. 근데 요즘 코로나 어쩌고 뭐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워요.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선생님 작품 정리할 사람 필요합니다.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부터 개인전 한 것부터 쫙 수록해서 딱 한두고 나니까 아 이게 매년 행사가 많거든. 그때마다 나보고 자꾸 서울대는 내가 더 바빠. 그래서 한두 개씩만 보내주고 그것만 올리고 그 사람도 이제 바쁘고 그래서 요즘 친구는 좀 적어요. 과거 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되고 지금 유지 관리도 그 사람이 다 해요. 네. 관리비도 그 사람이 다 내고. 나는 참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참 운이 좋다. 보이즈는 높은 분 하늘에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다. 내가 그림을 미술관에 안 들었으면 딴 길로 갔을 것이다. 분명히 공부 잘했으니까 하다못해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지금 60대면 다 정년 퇴임하는데 지금은 무직자가 돼서 방콕이나 하고 있을 그런 시대다.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릴 때 나보다 가정이 좋은 친구들은 홍대도 가고 서울대 갔다. 홍대 간 친구는 인천 갑부였고 그 친구는 생활미술로 그 당시에는 홍대는 입학원에서 만나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또 서울대도 우리 꼴등하는 사람이 서울대 들어갔어. 그것도 디자인과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림 별로 못 그려요. 근데 홍대 간 친구는 돈 벌러 대구에 삼성에 들어가서 직물 디자인을 했고 그러다가 그거 그만두고 교사 최고의 밀교사를 했고 마침 그 부인이 저기 강남에서 사립 갤러리를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친구가 지금 요즘 추상 미술 다시 해요. 김학리 선생의 제자야. 그래서 그 친구는 실내 비 전공을 했는데도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지금 활동을 많이 못하고 오로지 내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제일 시시한 대학 간 나만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 중에서 걔들이 서울대 홍대 나왔지만은 내 앞에서는 자랑 못해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도 우리 동기 중에서 이 늙은이들이 뭐 삼성의 부회장도 지나도 누님들인데 노희정은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별 볼일 없던 친구가 지금도 늙어서 신문에 나는 건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점심 먹자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와요. 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사람을 좋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되게 감사해요. 늦었지만 이 문화재단이나 인천시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미술협회에서 또는 예청에서 없는 돈 가지고 그렇게들 했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기술을 못해요. 좀 풍부한 예산을 따서 제대로 체제를 구축하고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아카이브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이제 그나마도 나이 든 사람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하고 이미 죽은 옛날 고인들 된 선배의 원로들 작품들도 좀 구입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인천 미술의 흐름이 특히 인천이 근대 미술의 발상지거든. 거기에 맞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거는 살려서 길게 나가야 비록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시대였지만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는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고 생산되는 시대거든.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